이게 요청이 왔었어요. 어떤 요청이냐면은 에코프로 외국인들이 늘어났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2차 전지주 전부 다 늘어나고 있던데 맞나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좋아지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힘드시니까 저한테 좀 의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기 귀찮은 걸 저한테 넘기는 분도 계시고,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건 제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2주 전에 나온 기사예요. 어떤 기사냐면은 2주 전에는 사실은 에코프로 개인 투자자 어디 갔냐, 바닥론 손소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전 나오던 기사입니다. 2주 전만 해도 반등이나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고 분위기 좋았어요. 2주 만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트럼프 피격 사건을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 2차전지 섹터랑 친환경 섹터들, 풍력,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가 와장창 무너진 거잖아요. 자동차까지. 근데 자동차는 어제 반등이 나온 거고, 근데 2차전지는 그 전에도 눌리고 있었다가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는데,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재탕, 삼탕 기사들,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죠. 유럽이 위험할 걸, 트럼프가 위험할 걸. 그랬는데 마침 맞게 피격 나오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니까 니네들 힘들 건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과 2주가 지난 지금, 이거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지, 그리고 기사처럼 실제로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외국인들은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에코프로만 그런 건지 전반적인 섹터 상황은 어떤지 데이터에 의한 체크를 해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들 중점적으로 리뷰를 하고 해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바닥론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돼요. 근데 지금 주가가 바닥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 좋게 뭐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유 그렇지 뭐 네 말이 맞지, 기분 좋게 듣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2년 전 이전에 산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거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죄다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는 수익권에서 팔지 못해 갖고 손실로 전환돼 가지고 심적 고통이 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분들께는 위로를 좀 드리면서도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걸 교훈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막상 이런 일을 겪으면 심적 고통이랑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바닥론의 근거라고 하고 있는 수급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실제하고 얼마나 변동이 생겼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해 2023년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맞아요. 근데 올해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에코프로를 2조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올 들어서는 3,30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2조 매수했었던 그런 엄청난 폭풍 매수가 아니라 올해는 오히려 1월부터 6월까지 3,300억 원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외국인 지분율이 4.91에서 18.33%로 실제로 증가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손절 때리고 나가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개인들이 지금 손절 채운 자리들을 좀 싸게 줍줍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매도도 상환하고 이러고 있던 거예요. 야, 그러면 에코프로는 이랬는데 다른 애들은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현재 주가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수급이랑 외국인 비율 변동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주요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 어제 종가가 이제 7월 23일 화요일 종가가 93,400원. 개인이 1월부터 7월 23일까지 기준이에요. 여기 1월부터 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1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개인이 3,205억 원 팔았고요. 기관 외국인은 샀습니다. 외국인이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입니다. 예. 요게 이제 1월이고 요게 이제 7월인데 1월에 11.51, 7월에 18.57. 외국인 비율이 1월 대비해서도 많이 늘어났네. 포스코홀딩스 개인하고 기관이 샀고 외국인 비율은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외국인이 팔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율이 늘어나지? 이거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만 샀다. 얘는 외국인이 산 건 아니었구나. 근데 외국인 비중도 늘어났어. 근데 이건 외국인이 팔았는데 어떻게 늘어났지? 그냥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이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는데도 외국인 비중이 늘어났다. 주가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예, 주가가 하락한 거하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라고 봤을 때 주가 하락폭이 크니까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얘는 많이 늘어났네요. 얘는 샀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기관만 샀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긴 했는데 팔았는데 늘어났으니까 얘도 하락에 의한 것이고요. LG화학이 좀 문제예요. 수급이 지금 좀 꼬인 게 개인이랑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2조 팔았어요. LG화학을 거의 왼수진 것처럼. 외국인 비율이 엄청 떨어졌고요.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은 크진 않고 상반기에 지금 외국인 비중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쭉 보시면은 셀 쪽이 좀 문제예요. 개인만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 다 팔았고요. 기관도 SDI만 살짝 샀는데 그래서 외국인 비중도 사실은 줄어든 거예요. 다. SDI 많이 줄어들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줄어들었고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긴 했는데 이거 외국인 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그만큼 크게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양, 에코프로, HN, 그 다음에 에코프로, TC, 동아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이 사고 지금 기관들이 얘네 둘은 팔고 그래가지고 쭉 확인을 해보시면 주로 이제 기관들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TCC 스틸을 샀고 그 다음 외국인은 금양을 많이 샀네요. TCC 스틸을 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동아기업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고 외국인 비율은 금양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금양이 많이 늘어났고 에코프로 HN도 주가가 하락한 게 얘는 크진 않아요. 주가 하락폭은. 근데 외국인 비중이 어쨌든 간에 좀 늘어났고 TCC 스틸은 이제 조금 늘어났고 동아기업도 조금 늘어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만 샀거든요. 지금 보니까 비중이 조금 늘어났고 첨보가 지금 개인만 샀어요. 첨보가 진짜 수급이 많이 꼬여 있고 SKIT도 지금 수급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WCP도 수급이 조금 꼬여 있는 상태예요. 외국인들이 사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외국인 비중들 보면은 뭐 크게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첨보는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올라간 거는 주가 하락 때문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일부 종목은 외국인의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셀과 다수의 종목들은 생각만큼 외국인 비중이 적극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순매도 종목도 상당수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싸게 줍줍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팩트체크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도 주가 상승폭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어갖고 이게 선물하고 같이 눌려가지고 장난질하는 종목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현선물로 지금 위아래가 눌려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선물로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2차전지 종목을 외국인이 매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개인들은 많이 내린 종목 위주로 지금 저가 매수했어요. 자, 보시면은 어떤 걸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뭘 많이 샀느냐? 예, 지금 개인들이 첨보, SKIT, WCP, SKC 이런 종목들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좀 보면 LG엔솔이랑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많이 내리니까 셀 쪽을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매수 물량이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좀 체크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외국인이 매수 물량이 적은데 외국인 비중이 늘거나 심지어 외국인 매도에도 비중이 늘어난 거는 주가 하락폭이 외국인 보유 비중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주가 하락이 더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착오가 없으셔야 됩니다. 착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직까지는 주가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 일부 종목들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섹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갖고. 그래서 이들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큰 손이나 자금을 보유한 세력들이 사가지고 얘네들을 올려줄 거야 라고 그 부분을 기대하고 따지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공매도는 전반적으로 하락 시에는 크지는 않은데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요. 이게 야금야금 갚아가지고 꽤 많이 공매도가 갚아나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지금 60만 주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얘가 지금 100만 주였거든요.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한 40% 갚았어요. 공매도를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공매도가 조금씩 갚으면서 사고팔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나이스하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조금 더 낮춰야 되는 구간이 있나 봐요.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18만 5천 원, 뭐 15만 원,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15만 원까지 내려야 되나 봐요. 어떤 사람들이 맨날 목표 주가 15만 원 때리는 거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려야지 공매도가 조금 이제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얘네들이 조금씩 갚긴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갚진 않는다. 그럼 뭐예요? 냉정하게 지금은 드라마틱하게 수급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기가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다. 이건 맞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고 점차 개인들이 지쳐서 나가고 있고 이 섹터는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 담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를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종목이 아니라 산업적 관점으로 보자면 산업이 바닥 구간을 지날 때 일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초입보다는 중간 이상은 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변수를 체크하면서 향후에 이제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기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 정도로 지금은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누군가는 내일 당장 오를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오르니까 당장 맞이한 오늘이 실망스럽잖아요. 다른 오르는 종목을 보니까 오늘이 또 실망스러울 수 있고 답답하고 짜증나요. 이걸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 제가 야간 라이브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난 반도체 하락도 2년이 넘게 진행이 됐잖아요. 긴 틀로 보면 그 하락기를 거친 뒤에 상승을 할 때도 패턴이 있었어요. 이건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정유도 그랬고 2010년도에 조선도 그랬고 건설도 그랬고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면 반도체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6월까지 오르다 말다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얘네들이 한 6개월 동안에 이제 반도체 겨울이 좀 끝나가나? 겨울이 왔다 그러니까 사야 되나? 그러는데 오르다 말다 하고 작년 4월에 막 지금이 매수할 때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도 푹 꺼지고 막 그래갖고 막 던지고 나가고 제가 삼성전자 지금 5만 원대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했다가 쌍욕 쳐먹고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패턴을 여러 번 지나면서 파동을 겪은 다음에 6월부터도 오를 때도 어떻게 올랐어요? 서서히 올랐어요. 찔끔찔끔 올라가다가도 툭 꺼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0월 지나갖고 급상승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하락 구간을 버티다가 이제 상승하는 패턴이거든요. 산업이 이런 식으로 턴을 할 때 한 번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동섹터, 2차전지 섹터도 턴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있는데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2분기 실적 확인해야 되죠. 그럼 25일부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온다고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확정 실적이나 컨콜 있고 포스코 퓨처엠 있고 그다음에 오늘 SKIT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IR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자신감을 보이느냐 1분기처럼 1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관건인 건데 어제 변압기 관련주가 완전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데 더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완전 날라갔죠. 20% 날라갔죠. 예.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적이 그렇게 날아가진 않을 텐데 다만 얘네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나빠 무조건. 그건 알고 있죠. 작년이 좋았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나쁜 건 무조건 알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대비해서 1분기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작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조금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2개 분기 연속으로 올라왔고 3분기 연속으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3분기 기대감을 함께 키워주는 그러니까 2분기 실적까지 좋았다? 그러면 3분기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혹은 이런 요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정도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트럼프 해리스 다른 후보가 아닐 것 같아요. 해리스가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지지율 등의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지난주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이 2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건데 지난주하고 달라진 거는 민주당 지도부하고 대의원단이 해리스를 빠르게 지지 표명했습니다. 해리스 대세론 굳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 대선 대진표가 해리스하고 트럼프로 결정이 된 거예요. 거의 90% 이상. 그리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에서 얘기를 했죠. 22일, 23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가 44%, 트럼프가 42% 나오면서 2%포인트를 지금 해리스가 앞서가는 최초의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거 뭐 트럼프가 45, 그러면 해리스가 44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해리스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판이 좀 바뀌었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난 1일부터 2일 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앞서고 있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15일, 16일에서는 지금 동률을 기록했었는데 이제 앞서기 시작해갖고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로 굳어지고 거기서 결집이 된 다음에는 민심은 모인 다음에는 트럼프하고 비슷하거나 앞선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어떻게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자리 달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자 대결로 가면 해리스가 42, 그 다음에 트럼프가 38, 4%까지 지금 벌어지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어때요?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도 시시각각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런 양상을 매번 지금 외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